안녕하십니까. 대구 독서 인문교육지원단 교사 김효연입니다. 랜선으로 찾아가는 책쓰기 강연. 오늘은 대구과학고등학교 학생 저자책인 이과생이 풀어 쓴 국어문법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서울에 계십니다. 네, 서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과생이 풀어 쓴 국어문법 책을 읽으셨다고 연락을 주신 선생님이신데요. 네, 학생들이 그린 그림인가 봐요.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죠? 네, 선생님이 몹시 궁금합니다. 선생님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찾아가 보도록 하려니 잘 안 돼요. 근데 이쪽은 경기도에서 김포국제공항이 보이는 데서부터 선생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제가 배경음악을 깔고, 네, 선생님은 영남중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영남중학교가 이렇게 생겼군요. 네, 교문이 이렇습니다. 네, 김정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희 학교가 갑자기 나와서 이 개인정보가 어, 털린 듯한 느낌이었지만 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네. 드립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하게도 이 책을 읽어주셔서, 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희 저야말로 학교 학생들도 영광입니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선생님 소개 먼저 듣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남중학교 국어교사 김종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에도 영남중학교가 있어요. 네, 오, 네, 대구에는 그런데 사립이긴 한데, 거기 공립중학교죠. 네, 네네. 이름이 동일하네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얼굴을 처음 뵙는데 너무 낯익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에요. 진짜요? 학교에서 별명이 뭔지 실례되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별명을 들었을 때 그분을 제가 닮은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닮은 거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라고 네. 얘기했는데요. 그 작년이었죠? 아주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미스터 음, 트롯의 우승자. 어, 누굴까요? 임영웅. 네, 네, 제가 너무 임영웅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아, 말씀하시니까 정말 딱입니다. 네. 네. 아, 아이들의 영웅 김종서 선생님과 책 이야기를 나눈다니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제가 설레네요. 영광입니다. 네. 노래 한 소절 먼저 듣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노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부끄럽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네, 저희 책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과생이 풀어 쓴 국어문법을 읽으셨다고 해서 정말 기쁘고 놀랍습니다. 출판 도서이긴 하지만 또 실제 서울에 계신 독자님과 이렇게 연결되고 선생님과 연결되니까 이 책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또 보셨는지 소감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국어라는 과목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 저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어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문법을 가장 흥미로워하고 좀 재밌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네,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재미있어하고 뭔가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문법 지식들을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제가 인터넷 그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학생, 뭐 국어 문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던 도중에 이 책을 우연히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구성도 좋고 일단 학생들이 이렇게 국어 문법을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의 수업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네,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읽었을 때는 역시나 이 좀 똑똑한 고등학생들이 써서 그런지 너무너무 내용도 구성도 잘 돼 있어서 과연 저희 중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정말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 네, 선생님 정말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 아니, 말씀 많이 드리고요. 네, 말씀 잘하는 우리 임영웅 선생님, 아니 김정근 선생님과 이야기 네. 중입니다. 네, 이과생이 풀어쓴 국어 문법은 제가 학생들과 국어 문법 수업을 하면서 엮은 음, 책인데요. 8인 8문법 이야기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이신 독자분들을 위해서 동서쌤이 소감을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목차를 보면 이렇게 8가지 이야기로 나옵니다. 아, 네. 그러면 8명 그 학생들하고 국어 문법 책을 만들기로 기획을 하신 건가요?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이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가 되게 알고 싶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더 많은 학생들과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는 화면은 좀 많이 촌스러운가요? 제가 만든 표지인데 예쁩니다. 예쁜가? 저 혼자 네. 놀라워서 와우 이런 것도 넣고 사실 여기저기 짜집기 해서 학생들과 만든 문법책을 상하권 두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이과생이 플러스 국어 문법 선생님이 보신 그 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1 음,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문법 탐구 프로젝트를 하고 그 수업의 결과로 한 아이당 1인 1문법 책 쓰기를 하고 두 권의 책으로 묶어서 대구 교육청에서는 우수 학생 저자 그 선별을 하거든요. 책을 선정을 네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만 네, 발췌해서 8명의 아이들의 글을 좀 우수성이 있어서 네,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8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국어 통론으로 언어 속의 국어, 대화 속의 숨은 시옷을 찾아라. 사실 사이시옷 현상은 수업할 때도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맞아요. 학생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에 정말 도전해보겠다, 끝까지 파헤쳐보겠다라는 탐구심을 가지고 어, 파헤치고 마지막에 사이시옷 폐지론까지도 많이 이렇게 거론을 이야기를 모두 다 이렇게 살펴본 아이고요. 중세국어 문법 중에서도 중세국어는 더 어려운데 이 아이는 네. 중세국어를 더 탐구해 보겠다 했던 아이고요. 어, 품사인데 제목이 품사가 어렵다면 이거나 보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시 형태로 각 품사에 관한 시를 다 본인이 창작한 아이가 있었고요. 지편적 문법 선생님 어간과 어미편 해서 역시 음, 어간과 어미를 지편전 세종대왕님을 만나는 형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에 나온 것과 같이 로마자 표기법,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이렇게 8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창의성 있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자기 책으로 음. 표현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법책이라 보고 정식 출판을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결도가 좀 있어야 돼서 이렇게 8명의 학생들만 따로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더 내용이 많았었는데 8개로 이렇게 줄여서 네, 출판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아, 그렇네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다 보물이라서 나머지 책도 이렇게 다 이제 앞에 보셨던 그 책들은 제가 잘 간직하고 수업할 때도 네네. 활용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오류가 돼 오류 사항이 있는 그런 네네. 문법책도 있어요. 근데 다음 기수 학생들이 그걸 후배들이 음. 배울 때 선배들이 쓴 국어 문법책을 보고 오류를 찾기도 하는 재미도 지금 있어서 사실 저는 제본책을 더 사랑하고 수업에 잘 아, 활용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제가 책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얘기하자면 아이들이 오, 중세국어 앞에 그 파트 쓴 학생의 경우 자기만의 이해 방법 뭐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보고요. 어, 네네. 품사를 활용해서 품사시를 쓴 친구의 사례가 이렇게 있고 저희가 선생님 국어 문법 시험 낼 때 이렇게 네. 홍대 입구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는 이런 문제 해보신 네. 적이 있죠? 네. 저는 그 예전에 그 서울 지하철 음, 노선도에서 그 제가 한자어, 외래어, 뭐 그다음에 뭐 고유어 요런 거 그
어종 분류할 때 음, 썼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네,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네, 수집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거는 음, 학생이 직접 이렇게 표지판을 다 뭐 수집을 네. 하고 조사를 해서 퀴즈를 만든 건가요? 네, 아래 나오는 대곡부터 여기 나오는 네. 용산, 용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학생이 이렇게 퀴즈 형태로 앞에는 설명을 하고 퀴즈를 이렇게 문제를 제시한 건데 우리 음,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가끔 하지만 학생이 네. 서울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런 표지판이 나올 때마다 다 찍고 실제 어, 이걸 적용해 본 거죠. 로마자 표기법이 제대로 되고 네네.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다 이게 응용해서 공부를 해서 모두 이제 내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까지 내서 이제 어, 풀어보세요라고 했는데 학생이 직접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좀 사진이 예쁘게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좀 네네. 거칠고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네. 학생이 직접 서울까지 가는 경로를 따라 직접 다 찍었다는 게 저는 너무 이 학생의 그 언어 맞아요. 수집 네. 능력, 탐구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기간 동안 네. 자기가 맡은 표기법에 관해서는 이제 세상이 다 표기법으로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너무 맞아요. 뒷분해져서 참 고마웠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어, 사례가 들어갔던 거고요. 어, 네. 이 학생은 정말 독특하게 자신의 연애 스토리와 그 안에 맞춤법을 같이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실제 본인 실화는 아니고요. 안에 한 아, 두 연인이 맞춤법을 틀릴 때마다 이렇게 고쳐져 가는 연애를 한대요. 선생님 그런 연애 해보셨어요? 연애가 제가 뭔지 잘 연애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렇게 카톡 내용을 이 국어 문법 탐구 자료를 썼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참신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이 카톡 창을 활용해서 공부를 이래 훨씬 더 문법에 음. 적응을 좀 빨리 하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면 유리야 틀린 건 알겠는데 이젠 나도 너무 힘들다. 연애할 때 카톡을 때마다 이렇게 연락을 이제 수정해 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책 안에 보면 왜 틀렸는지 이런 것도 따로 설명이 돼요. 왜 이런 걸 보면서 학생들이 흥미로워하기도 했고 또 한편 이걸로 인해서 저희 찬반 토론도 했어요. 어, 한국에서까지 이래야 되느냐. 이거 사실 입말이다. 사실 이걸 어, 언어 자료로 생각해 보면 현실 네, 자료이고 이 현실적으로 요즘에 일어나는 언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아이들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거든요. 이 이 친구는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본인이 선택했는 스토리텔링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어, 나와요. 다 오빠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해해. 오빠가 또 이럴 수가 없는 그래 이러고 또 맞춤법 공부를 하는 그런 연인 관계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쉽게 본인들이 이해했는 단원 내용을 좀 쉽게 이렇게 음, 풀어가려고 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어, 역시도 카톡 속 우리말이라고 해서 이 친구도 이제 카톡을 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맞춤법과 네네네. 외래어 표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보시면 어떠세요? 아니, 저는 또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이 국어 교과 내 융합 수업까지 가능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 수업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 내용을 가지고 찬반 토론까지도 음, 이끌어낸 사실 자체가 뭔가 이 문법의 이 확장성 이런 것들이 음, 막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문법으로 책을 쓰셨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처음에 굉장히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음, 이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책 쓰기 수업으로 연결시키신 건데, 정말 혁신적으로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그러면 네. 다른 것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문법을 주제로 책 쓰기를 하시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혹시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앞에 소개할 때 독서 입문 교육 지원단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몇 년째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책쓰기 네. 수업은 오래 했었습니다. 사실 아, 책쓰기에 매료되어서 아이들과 동아리 수업으로 프로젝트로 많이 하고 처음 책을 쓸 때는 아이들하고 뭐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예를 들어서 마음 치유나 에세이 이런 시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음, 동아리 수업이 아니라 동아리는 사실 몇 명의 아이들과 이렇게 소집단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책쓰기 수업은 너무 좋은데 장점이 많은데 '많은 아이들과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음, 최근에 특기 수업이 과정 중심이 되고 또 그런 게 평가로 연결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까 수업 자체를 그 과정을 책으로 엮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음, 문법책을 이제 '한번 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이라 음, 하니 거창한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A4 15쪽, 15쪽을 이제 이렇게 신구판이라 하죠. 소설책 음, 사이즈로 하면 30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30페이지를 자신이 정한 주제로 자기의 언어로 풀어나간다는 거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해로 마무리가 됐을 때 '아 나 이거 이제 진짜 알게 되었어.' 라는 진짜 알미랄지 진짜 공부라는 것이 되는 단계임을 제가 체득하고는 이렇게 수업하는 거에 대한 저의 매력을 저는 이제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항상 음, 수업을 좀 책쓰기로 많이 연계를 하는데 단순한 보고서로 무엇을 해 보고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는 특히 이과생인데 문법을 전공할 아이들이 아닌데 "무슨 책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문법이란 단어는 사실 애들이 좀 많이 싫어하잖아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선생님 네네. 좋아하시는데 "아 나 문법 단원 안 할래." 선생님 중에서도 좀 기피하시 아이들과 이렇게 가르치는 걸 싫어하시는 선생님도 좀 계세요. 그렇게 했을 때 네. 보면은 어려움이 좀 많은데 자신만의 문법 책 쓰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문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래도 내가 수집해 놓은 탐구 자료만큼은 제대로 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음, 사실 문법 단원을 그렇게 책으로 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랄까 뭐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해 나갈 때 그 힘으로 모든 다른 교과로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만의 언어 사례, 자기만의 언어적 표현을 많이 중점을 음, 두고 이번에는 문법 프로젝트지만 제 수업은 또 다른 교과 수업에서 시 프로젝트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꾸고 그걸 책쓰기로 많이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음, 결과를 보는 게 또 저는 즐겁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네 마지막에 함께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래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또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문법은 사실 이게 약간 지식적인 측면이 강해가지고요. 뭔가 이 아이들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먼저 교사가 되게 궁금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그 네. 내용 이해 측면을 학생한테 완전히 맡기셨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일정 부분 설명을 하신 다음에 아이들의 활동을 이렇게 좀 지지해 주셨는지 뭔가 그게 좀 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프로젝트 설계를 할 때 제일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문법을 다 기본적인 걸 가르친 후에 아이들이 네. 그다음 확산적인 활동으로 갈 건지에 음, 대한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 중학교에 계시니까 아시지만 중학교의 일정 부분 문법을 아이들이 하죠.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한 이해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 고등학교에 오면 타시 말짱 이런 문과를 시작하고 배운 적 없어요. 우리 학교는 안 가르쳤어요. 내지 이제 김종서 선생님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일명 험담으로 가요. 자기 네네네. 모르는 거. 그러다가 그래서 어 저희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늘 중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아이들 수준은 비슷하고 시험만 끝나면 어, 문법은 머리에서 사라지는 정도인데 그래도 네네. 이제 쪼끔 남아 있는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문법은 이제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문법 책쓰기 프로젝트 단계는 먼저 제가 교실에서는 문법 공부 교과서에 의문 변동이 있었고요. 의문 변동과 관련된 음, 학습지를 활용해서 발표 수업을 아이들이 탐구해서 4인 또는 처음에는 짝
이렇게 이제 4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이렇게 나눠서 서로서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모르면 질문해서 하는 탐구 활동을 먼저 했었어요. 하고 네. 어 전 영역에 관한 활동지를 만들었어요. 문법의 이제 의문론부터 사실 어. 부터 해서 기본 자료 아주 기본 관례만 나누고 그 관례에 관한 것을 두 번째 도서관에 가서 문법 텍스기 탐구 주제나 길잡이 책을 내가 똑같아 그래도 중학교 때 들었는데 관심이 좀 있었다. 시험 쳤을 때 좀 자신이 있었다. 내지는 반대로 내가 좀 약했는 걸 찾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 조금 음.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공부해서 좀 정리해 보겠어. 이렇게 해도 네. 좋다라고 하고 아이들이 도서관 수업을 같이 하고 길잡이 책을 찾고 분석하고 그동안 저는 열심히 피드백을 하고 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문법 관련 책을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학 서적이나 이런 걸 찾으면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독자를 너희 동생 정도로만 해봐라. 우리가 음. 언어학자도 아니고 이제 문법 전공자가 아닌 내가 문법 책을 동생한테는 설명할 수 있는 쉬운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음. 해서 작성한 책이고요. 그렇게 네. 도서관에서 본인이 정한 주제와 또 자료 수집은 도서관 책도 자료 수집이 되지만 아이들이 그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걸 음. 자기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일명을 긁어서 복붙하지는 음. 않도록 네. 자료를 수집해도 그게 어떻게 이해됐는지 자기 언어로 풀어 쓰도록 하는 집필 과정을 가졌고요. 이 모든 거는 과정 중심으로 수업 시간 매 시간마다 차시별로 이루어져서 진행되었는데 그래도 완전하게 책을 저희가 교과 수업 차시 안에서만은 다 해결되지 못하니까 마무리 음. 작업은 본인들이 책고를 갖춘다든지 표지나 이런 거는 좀 개별적인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했었어요. 해서 음. 1인 1 문법책을 만들고 발표를 하고 나중에 음. 앞에 보셨던 전시본을 그 재본했는 책을 모두 전시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문법 특수기 프로젝트를 어렵게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너무 질문이 많은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친구들은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를 탐구하겠다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탐구해 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러니까 좀 그렇게 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말고 나는 이 수업 너무 힘들어요. 저는 국어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네, 이과생들이니까 저는 이거 네. 관심 없어요.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격려하시고 계속 참여의 동기를 이끌어내셨는지 또 굉장히 궁금해요. 음, 처음에 정말 막막하고 어려워했죠. 선생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품사 전체를 다 탐구하려고 해서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작은 거 한 개라도 내가 이해한 걸 적는 게 포인트라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음. 해줬어요. 그래서 음. 그냥 조사 하나만 해도 되고 명사 하나만 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공부해둔 습성이 있어서 욕심껏 막 이렇게 전체 단원을 다 잡았다가 점점 아. 좁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만 작게 잡아도 된다 했는데 하나에는 북한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북한 언어랑 남한 어. 언어를 비교하거나 지금 이 책이 실리지는 않았는데 사투리 연구를 했는 친구도 많아요. 방언 연구. 저희 학교가 네네. 중국 있는 아이들이 같이 있는 학교다 보니 친구들 언어들도 좀 재미있고 하니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법으로 책을 여기에 벌써 좀 약간 거부감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음. 아이들을 좀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동안 정말 작은 거 하나를 진짜 내가 알았다라는 거를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포인트만 맞추면 충분히 이 프로젝트는 만족하는 거다라고 많이 이제 저희 필요성 이런 걸 많이 안내를 음. 했고 네. 그다음 단계는 아이들이 주제를 잡고 본인이 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거기서 인제 아이들이 스스로 재미가 생긴 거예요. 어 음. 자신이 탐구한 것을 또 자기 언어로 풀어가다 보니 인터넷 자료나 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야지 좀 더 쉽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까?' 뭐 이렇게 하는 고민 중에 앞에 나온 예시처럼
어떤 친구는 커플이 만나서 커플이 맞춤법 이야기를 하는 구성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음, 친구들끼리도 너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적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학생 저자가 음, 적은 네, 국어 음. 문법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그, 네, 그런데 또 뭔가 남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외부인이 네. 보기에는 이 과정과 뭐 아이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어떤 그런 선생님의 노하우와 그 결과물이 너무 완벽해 보이지만 왠지 또 지금 조금 아쉽거나 발전시키시고 싶은 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이 그런 게 있는지 또 좀 궁금해요. 네, 아이들과 책으로 이제 정리를 할 뿐이었지, 책을 출판할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한 건 아니어서, 사실 음, 책을 출판하려고 막상 보니까, 저희 그 문법의 얼개나 이런 거에 좀 맞지 않게 8개 파트가, 맞춤법이라든가 아이들이 주로 관심 가진 부분은 맞춤법이 많았어요. 절대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파트가 좀 비중이 앞에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전 문법을 아이들과 그 수업을 하고 이 책 프로젝트가 나간 게 아니고 하나띠 17차시 중에 저희가 했는 18시 정도니까 어, 음, 그렇게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런 데서 오는 한계도 있지만 사실 그 한계 속에서 아이들이 찾아가는 도전의식이 되는 문법책을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로 음, 잘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이과생이 특히나 문법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아이들도 좀 많이 희열을 느끼기도 했고, 저 역시도 음, 좀 이걸 발판으로 좀 더 체계화되는 다음 단계가 단계로 조금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새로 하는 문법 수업에서는 이 학생들의 자료를 통해서 국어 교과서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음,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만든 문법 교과서 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음, 어, 뭐 좀 더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이 언어학자도 아니고 한데 모든 파트를 그렇게 적을 필요도 없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사실 뭐 문법책으로 문법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아닐까 뭐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이후에 정 선생님께서 이 책을 잘 활용하셔서 2탄을 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도 뭐 욕심은 음, 나는데요. 정말 참 너무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참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뭔가 선생님과 학생들의 노력이 막 이렇게 담겨 있는 책이라서 그런지 제가 막상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과연 우리 학교에서 또 중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뭐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음, 책을 만들진 못하더라도 뭔가 아이들에게 문법은 교사가 전달해주는 지식의 측면이 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어떤 탐구나 활동을 최대한 이렇게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 선생님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선생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중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중학교 편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네. 희미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중학생은 또 고등학생과 언어 사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중학생 편이 나오면 독자를 한 초등학생 동생으로 두죠, 뭐. 그래서 음, 사실 여기 실리지 않은 다른 작품 중에 보면 본인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도 어설프게 이 국어 문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기만의 사파를 그린 부분도 있어요. 그런 어, 노력들이 뭐 상당히 국어 수업을 문법 수업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네. 대본 원칙을 이 책으로 다 보지 못한 아이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너무 좋습니다. 활용하셔서
네, 중학교 편. 네, 기대하고요. 네. 저희 책은 사실, 도서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도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저희 학생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아이들이 더자예요. 이 학생들이, 음, 어, 모두 저희가 책 두 권에 있는데 한 권은 시연스라고 과학 취집을 출판했는 친구와 국어 문법책 하고 같이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두 권 모두 다 이 도서 판매 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책을 낸 게 아니고 우리의 배움의 과정으로 이렇게 책도 출판되고 했는데 이 책이 좋게 좀 잘 사용되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이 음, 저자로서 사인도 실제 해보고 저작권을 어떻게 음, 하겠다라는 동의서도 써보는 그런 좀 음, 좋은 기회도 됐었어요. 일단 어, 책을 많이 팔아야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종선생. 책을 좀 저도 많이. 네, 주위에 널리 널리 알리고요. 네. 이게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많이 구매를 해서 뭐 주위 선생님들이나 뭐 저희 이제 수업하는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서 읽으면서 이 문법 수업을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정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같은 국어 선생님으로서 또 국어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고민도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종 네, 선생님과 함께 이과생이 풀어 쓴 국어 문법 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께 대구시 학생 저자 도서들을 모두 다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더 많이 읽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다음에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네.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 오늘 뭐랄까요? 이렇게 제가 저 이 책 샀어요라고 연락을 어떻게 드리게 된 것도 참 기쁜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과분하게도 이런 좋은 기회를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활약 기대하겠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잘 본받아서 앞으로 서울에서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아이들과 함께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정 선생님 너무 모범생 같이 모범생 같으세요. 네, 우리 정 선생님은 서예의 또 대가라고 들었어요. 다음에 이거. 네, 정 선생님의 서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다음에 묘쌤과 정 선생님의 책 이야기 2탄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실 영광입니다. 거죠? 네, 네, 영광입니다. 네, 오늘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손인사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